자, 44쪽에서 하나만 얘기하고 문제 쭉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명 점직사라는 거 배웠죠? 점직사가 풀어서 얘기하면 뭐였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렇죠. 자, 그럼 그때 자, 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지고 좌표가 나왔을 때 그때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 했나 분모가? 제곱 루트에서 더하고 루트. 네, 루트하고 제곱 더하기 제곱한다면 했죠. 자, 이때 A, B는 각각 X개수랑 Y개수인 거죠. 자, 그리고 분자는 이거를 뭐 하면 된다 그냥? 대입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생긴 건 복잡해 보였지만 적용시키기 쉬운 공식을 했죠. 그리고 증명은 너무 복잡하고 너네들이 머릿속에 아예 안 남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대단한 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근데 혹여나 가끔 학교 수행평가에서 이거 시험 낸다라는 학교 있거든요. 이거 뭐 쓰는 거 서술형하는 거 수행평가로 볼 거다?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또 멀뚱멀뚱 있다가 그냥 대충대충 넘기지 마시고요. 대충대충 망치지 말고.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는 뭐 얘기할 거냐면 자,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이거 얘기할 거야. 뭐라고 적어놨냐? 평직사. 네, 평직사가 뭐냐면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평직사. 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이거 개념이 아예 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평직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는 점직사 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한 거고, 자, 오늘 할 내용은 평직사라고 해가지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만 얘기하자면은, 자, 얘를 쌤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쓰는 형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둘은 지금 현재 평행한 거잖아요? 네. 그럼 얘를 ax 더하기 by 똑같이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더하기 k는 0이라고 적겠습니다. 두 식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자, 복습 수직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얘의 수직은? 곱하고 뭐? 아, 이거 가지고 수직인 거 만들 때. 개수 바꾸고 하러 가니까. 네, 자리 바꾸고 한쪽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죠? 네,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이고야. 자, 그럼 이랬을 때, 자, 현재 주어진 게 이건데, 그럼 얘를 가지고 요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식 가지고 결국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저번 시간에는 재료가 두 직선이 아니라 뭐였어, 재료가? 점과 직선. 점이랑 직선이었지. 그럼 직선은 이미 충분히 있죠, 두 개나. 그럼 뭐가 필요해? 점이 필요하거든? 특히 무슨 점이냐면은 내가 이 직선을 선택했다라고 쳤을 때 나머지 한 직선 위에 요 점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점직사를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쓴 말이 되니? 근데 지금 얘가 평행한 두 직선이잖아. 네. 그럼 그때 특징을 보면은, 야, 이 점 택해서 거리 구하든 이 점 택해서 거리 구하든 이 점 택해서 거리 구하든 다 어떨까? 다 같겠죠. 그래서 너네가 직선 하나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하나에서 점을 택할 때는요, 결론 이 직선 위에 아무런 점 하나 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아무런 점 하나만 구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네. 근데 그게 어떤 걸 하는 게 그럼 가장 쉽냐면, 그렇죠, 절편 찾는 게 가장 쉬워요. 뭐 x 절편을 찾든 y 절편을 찾든 절편을 찾는 게 가장 점 찾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y 절편 찾아볼게요. 자, 여기 y 절편은 몇이네요? 0, 마이너스 b 자, 그럼 이렇게 점 찾고 이 상태에서 거리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 가지고 할게요. 그럼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자,
대입합니다. 대입하면은 0, 마이너스 b분의 c 대입하면 마이너스 c 더하기 k 하고 절대값 되는 거 확인했나요? 자, 순서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써도 괜찮죠? 자,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평직사 공식이에요.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분모는 우리 점직사가 어때요? 공식이? 똑같죠? 분자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위에 식에서 상수항 누구니? C 여기 상수항 누구니? K 상수항 K 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찾을 필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이런 거 찾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해냈죠. 그래서 봐보세요 다시. 평직사 할 때는 어디 갔어? 뭐야? 다시. 자, 두 식을 보고 서로 무슨 관계다? 평행 4x 3y 4x 3y 똑같고 4분의 4, 3분의 3 똑같은 관계되죠? 그럼 둘이 평행인 거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고 했거든? 즉 평직사죠? 그럼 분모 루트면 5게 되겠죠? 네, 루트 25니까 5겠지. 그리고 분자는 상수항끼리 빼면 돼요. 절대값하고 몇이니? 5가 되겠지. 그럼 5분의 5니까 두 사이 거리는 몇이다? 예. 도윤아 이해했니? 확실하니? 유도는 심심하면 보렴. 아무도 안 볼 거라는 게 아니까 굉장히 슬프구나. 자, 46쪽으로 갑니다. 자, 둘이 무슨 관계? 평행 관계지. 자, 그럼 평직사가 몇이래? 자, 그럼 평직사 공식 갑니다. 분모 뭐예요? 루트 5분의 분자는 상수함끼리 빼면 되죠? 뭐라고요? 그렇죠. k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수함끼리만 무조건 빼버리시면 되는 거고 크게 2루트 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양변에 루트 5를 곱해 줍시다. 그럼 얘는 10이 되겠죠? 자, 그럼 그때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 플러스 1이 10 되려면 k가 9거나 음수였으면 네, 마이너스 11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개가 나왔다. 여기까지 확인이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지우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상수함끼리 그냥 공식이 다시 두 직선이 평행해. 근데 그 사이 거리 공식은 분모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해서 쓰고 분자는 여기 상수항이랑 여기 상수항 빼서 절대값하면 돼. 이게 평행한 상태 거리 공식 특징이야. 자, 됐구요.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요거 좀 보자. 자, 2-3번 보자.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얘네 두 직선이 서로 뭐한대? 평행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A 값 찾는 거나 복습 겸해서 연습하자. A 값 찾을 때는 2분의 A는 마이너스 1분의 3 이렇게 바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몇 나와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얘랑 얘랑 보면요, X계수, Y계수가 각각 2랑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2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도 2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럼 일단은 1대 2니까 2배여야 되지. 그럼 A가 일단은 몇이고 6이고 부호서로 반대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괜찮니? 네. 자, 그럼 이제 필수 3번 봐보죠.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원래 우리가 평소에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직각, 이등변, 정삼각형 이렇게 특수한 삼각형들만 다뤘었거든. 근데 이제는 그러한 특수한 삼각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자, 넓이 구할 때는요, 좌표 평면 하지 마시고요, 그냥 A, B, C 깔아 놓고요. 자, A가 3,5, B가 1,1, 6,-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얘가 혹시 무슨 삼각형인지 현재 알아요? 몰라요. 그럼 길이를 한번 찾아봅시다. 혹시 특별한 삼각형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AB 길이, X 길이 빼고 제곱 더하기 Y 길이 빼고 제곱, 그 루트 밖으로 빼지 말고 그냥 루트 몇 나와요? 암산해야지. 20. 루트 20 나오지. AC는 루트 45 나오지. BC는 여기 BC가 얼마입니까? 29. 29 나오지.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피타고라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길이가 같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삼각형인 거예요. 그럼 이때 넓이를 구하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나? 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셋 중 하나 밑변 잡을 거예요. 누굴 밑변으로 잡을래요? BC. BC로 할까요? 변태 같은 숫자를 잡았군요. 루트 29를 밑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이제? 그 높이니까 수선 내리면 되겠지. 네. 그럼 이게 높이인 거야. 그럼 이 높이를 구할 때 쓰는 게 뭐야? 점직사인 거야. 오케이. 그럼 점은 알지? 네. 뭐만 구하면 되겠어? 요거 직선만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BC 돌아오시고 기울기부터 찾아야겠지. 왜?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데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기울기 잡으면 자, 여기까지 만들어지겠죠?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까지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 하고 1,1 쓰자. 여기까지 될 거고 분모 꼴배기 싫으니까 몇 도 곱할까? 5. 그럼 5를 곱하면서 분배 조심하면서 해주시면은 5y까지 되겠지? 네. 다 왔어 이제. 점직사 써야 되니까 무슨 형으로 바꿔야 돼? 일반. 싹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리자. 그럼 2x 더하기 5y. 뭐 이렇게 카톡이 와? 왜? 자, 마이너스 7은 0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직선식 준비됐고요. 점직사 갑니다. 루트 예제곱 더 예제곱은 29. 분의 자, A가 3,5였으니까 3,5 대입하면은 6 더하기 25 빼기 7까지 되겠죠? 네. 그럼 24 되겠고요. 절대값 해봤자 24 냅두고. 그럼 이게 뭐인 거야 결국? 높이. 점직사에 대한 높이인 거잖아. 네. 그럼 밑변 뭐라고 했니? 루트 29. 자, 그래서 넓이 계산해 주시면은 이거 날라가네요. 그래서 12가 나온다. 이해됐니? 네.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너네가 어떠한 삼각형이든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주어진 재료만 가지고 이제. 근데 나중에는 또 이것마저도 엄청나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안 알려줄 거예요 아직은. 이거 연습해야 돼서 너네. 나중에는 1분 컷으로 끝나요. 1분도 안 걸려. 한 30초면 끝나요. 일명 신발 끊는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버릇 나빠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잠깐 연습 한번 해보게. 너네 이거 3-1로 한번 연습해보세요 지금. 자, 마지막 내용 가봅시다. 자, 너네 요거 하나 갑시다. 가계 이등분선에서 우리가 정리를 좀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가계 이등분선. 우리 가계 이등분선 때 몇 개 정리했었잖아. 네. 가계 이등분선 첫 번째. 자, 이렇게 가계 이등분이 되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 했죠? 예, A 대 B는 C 대 D 많이 쓴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은 요 선이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근데 이 점에서 각각의 수선을 내렸을 때 직각삼각형이 몇 개 나온다고 했죠? 몇 개 나오죠? 네 개가 나오는데 빨간색 두 개만 딱 쳐다보면은 이 둘이 무슨 관계인 걸 확인할 수 있지? 네, 합동인 걸 확인할 수 있거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선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각이 이루는, 두 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이렇게 선을 그려볼게요. 오케이. 그럼 그때 이 선이 다시 무슨 선이라고? 각의 이등분선이죠. 각을 이등분하는 선. 근데 이제 거기서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을 이렇게 찍어볼게요. 쌤이 아무거나. 그리고 두 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직각삼각형 몇 개가 보이죠? 그리고 이 둘은 무슨 관계다? 같고 공통변이고 90도 90도니까 합동이죠? 즉, 이 둘의 길이가 같다는 거 확인되니? 근데 굳이 꼭 이 점이어야지만 거리가 같을까? 어떠한 점, 아무런 점을 체크해도 방금 같이 거리를 다 체크하게 되면 거리가 다 서로 각각 어떨까? 같겠지?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야. 그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냐면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고 수선을 내리게 되면은 이게 결국 점직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점직사랑 여기서 점직사가 서로 어떤 거예요?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두 선이 이렇게 있는데 좌표 평면 위에 쌤이 점을 이렇게 찍을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점이냐면은 두 선의 수선을 내렸을 때 길이를 같게 하는 같은 거를 만족하는 점을 찍을 거야. 그럼 그게 얘만 있겠어? 여기도 있고 수많은 아이들이 있겠지. 그럼 그거를 있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무슨 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한 거죠, 아까 한 거에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너네 발자취 알죠? 발자취. 그러니까 이제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에서 두 선의 수선의 발 내린 길이를 서로 같게 하는 점들을 무수히 많이 찍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 그럼 그 점들을 무수히 많이 찍게 된다면 그게 점이 아니라 뭐처럼 보이겠어? 선처럼 보이겠지? 그 선을 뭐라고 하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왜냐면 너네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요, 그 유형 제목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일단 숙제에서 제외시켰었거든요. 네, 이제 그걸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봐봐.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모의 이상 방정식을 구하래요. 네, 결국 지금 이거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얘 방정식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선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선 위에 점을 찍고 두 선의 수직으로 선을 내리면 이 길이는 어때요? 같죠? 그게 이 빨간색 선의 특징이죠. 근데 이 빨간색 선이 근데 한 개만 있겠어? 여러 개가 있겠어? 무수히 많이 있겠죠, 여러 개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x, y라고 할 거예요. a, b 말고요. x, y라고 할 거예요. 식을 바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수많은 점들의 특징이 뭐라고? 점직사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이 위에 있는 게 3x 더하기 y 빼기 6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점직사를 쓰게 되면은 루트 몇 분의? 10분의 절대값 3x 더하기 y 빼기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게 이 거리예요 현재? 네. 어려워. 이게 자체가 원래 어려워.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얘기할 거야. 자, 그리고 여기로 가지고 점직사 하게 되면은 루트 몇 분의? 40. 루트 40분의, 즉 2루트 10분의라고 쓸 수 있겠죠? 네. 그거 분의 절대값 2x 더하기 6y 빼기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같다라고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이걸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2루트 10 약분하면 여기 2 되겠지? 네. 자, 근데 절대값이 몇 개이네? 쫄지마. 절대값 2개 있을 때는 한쪽에만 뿔마 붙이면 돼. 그 오른쪽에 뿔마 붙일게. 그럼 좌변은 분배를 할게. 그럼 플러스였으면 얘일 거고 마이너스였으면은 얘겠죠? 네. 그러면 이거 넘겨버리면 4x-4y 빼기 9는 0이고 얘를 넘기면 8x 더하기 8y 마이너스 15는 0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2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왜 2개인지만 이해합시다. 왜 2개가 나왔냐면은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종류는 몇 개일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종류. 요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각이 있으면 둔각도 있겠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 이 빨간색을 이등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라색을 이등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이란 종류 자체가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파란색 2개의 선을 구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좌표를 구하는 거야? 식을 구하는 거야? 식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그 식을 구하는 과정을 일명 자치의 방정식이란 이름 하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구할 때, 식을 구할 때는 그 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한 번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쌤이 계속 여러 번 해줄 거니까 네,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별표 치고 넘겨도 괜찮으니까.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자꾸 1단이래. 체크는 잠깐 합시다. 두 직선으로부터 뭐래요? 같은 거리 음식.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계속 얘기할 거야. 자, 이게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란 소리예요. 근데 자치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특징이 뭐래요? 두 직선으로부터 뭐래? 같은 거리. 같은 거리에 있대. 그러니까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 그럼 얘만 있겠냐고? 수많은 아이들이 있겠지. 네. 그럼 그걸 이으면 무슨 선이 되는 거네? 각이. 네,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럼 그때 점 P는 정해져 있지 않겠지. 엄청 많겠지. 네. 그래서 그거를 x, y라고 두고 얘랑 점직사에서 어떻다 하자고요? 같다라고 두면 답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다시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면은 그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위의 점을 몇 콤마 몇이라고 잡고 x, y라고 잡고 점직사 하자. 일단 사실 지금 계속 외우라는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익숙해져요. 좀 이해가 되고요. 지금 좀 어려워요. 이게 자체 방정식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 원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좀 질문 좀 받겠습니다. 자, 이제 도형의 방정식 4개 중에서 세 번째 겁니다. 자, 제목이 뭐라 돼 있죠? 근데 불결하게 괄호 1이라고 돼 있네, 불길하게. 좀 여러 가지가 있나 봅니다. 자, 뭐래요? 원에? 네. 반갑습니다. 이제 생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처음인 곳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그래도 나름 몇 차 함수였어요? 1차니까 나름 괜찮았어요. 나름 그것도 이제 좀 그렇지만 이제는 원이에요. 자, 이 원의 방정식을 이제 즉 원 있잖아, 원. 이제 우리가 이걸 식으로 만들 거야. 근데 그걸 식으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원의 정의부터 알아야 돼. 원의 정의가 뭐게? 오케이, 그래도 이렇게는 말 안 하네? 동그라미요. 이렇게 말하는 인간은 없네? 소구를 했다면은 안 하길 잘했어. 원의 정의가 뭐냐면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둔 거를 원이라고 불러요. 자, 한 점으로부터 이 점과 일정한 거리를 만족시키는 점을 모아둔 걸 원이라고 불러요. 또 이런 거 불편하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죠? 다시 원이 뭐라고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아이 요거 써야겠다. 집합이 모였다는 소리예요. 모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점들을 모아놨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 거리를 만족하는 점이 얘밖에 없겠어요? 얘 말고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다 모아둔 거예요. 다시 원의 정의가 뭐라고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은 거라고? 집합으로, 집합 아니 다시 점들의 집합이라고. 다시 원이 뭐라고? 점들의 집합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쌤이 풀 문장 얘기해 줄게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어는 뭐라고요? 네, 도연아 뭐라고요? 뭔가 좀 얼버무렸어요. 다시 하세요. 그렇지. 현수 뭐라고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재현이 뭐라고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자, 지율이 뭐라고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오, 잘 외우고 있네요. 하연이 뭐라고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채원이 마지막.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자, 이걸 못 외우면 원을 아예 못해서 그래요. 네. 계속 시키는 이유가요. 이거 모르는 순간 원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얘를 토대로 나와요. 자, 이제 들어봐요. 자, 원의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자, 그럼 이 한 점을 지금부터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를 당연히 좌표죠. 한 점은. 그 좌표로서 A, B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일정한 거리가 뭐겠어요, 원에? 반지름이겠죠. 그럼 결국 뭐예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반지름, 즉 한 점으로부터 반지름으로 일정한 점이 얘밖에 없겠냐는 거야. 얘 말고도 무수히 많이 있겠지. 무수히 많이 있겠지.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 점으로 체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아까도 뭐였어요? 점이 무수히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했지. 원의 방정식 자체가 자취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 수많은 점들을 x, y라고 표현할 거야. 근데 이 수많은 점들의 공통인 특징이 뭐야? 얘랑 거리가 뭐로 같죠? R로 같다라는 거죠. 이게 이 점들의 특징인 거죠. 그치? 그럼 그거를 식으로 만들면 그게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하면 되겠지.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하면은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에 루트 때린 게 r인 거잖아? 근데 루트 없애려면 양변에 뭐 하면 되겠어?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원의 정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원의 정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원의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때 한 점은 원의 중심. 일정한 거리는 반지름. 그럼 그때 점들의 집합은 좌취. 그 좌취는 x, y라고 둔다. 그럼 그때 공통인 특징이 중심까지 거리가 전부 다 r로 똑같다. 그거를 식으로 만든 게 원의 방정식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원의 방정식인 거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거꾸로 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식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야. 너네가 1차 함수식 보고 기울기 y절편 찾는 것처럼 원의 방정식 보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꺼내는 연습을 할 거야. 왜 중심과 반지름을 꺼내야 돼? 원의 정의가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한 점이 중심, 일정 거리가 반지름이잖아. 그걸 거꾸로 뽑아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아까 이 식 했을 때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었어? 반지름은 뭐였어? 로 두고 만든 식이지 이게. 자, 이제 반대로 하는 법 2차 함수 하듯이 하면 돼. 제곱 안에가 0 되게 하려면 x 모으면 돼. y는? 그게 중심이야. 쉽죠? 그리고 여기에 루트 때리셈. 그럼 r이죠. 그게 반지름. 예를 들어 보겠셈. 말투 왜 이러셈. 나뭐버셈. 중심 몇 콤마 몇이셈. 이게 중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다 루트 때리면 돼. 그럼 반지름이 몇인 거야? 2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가지고 원을 그리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1,2 대충 한 이쯤에 찍고 반지름이 2니까 요 길이가 딱 2인 거지. 그리고 이 길이는 몇인 거지? 1이니까 조금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딱 그려주면 되겠죠,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앞으로. 야, 그러면은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일까? 이 제곱 안에가 0 되게 하면 된다 생각하면 돼요. 0,0이겠죠? 반지름은 뭐겠어요? 네, R이겠죠. 중심이 몇 콤마 몇? 반지름은? 그렇지. 그러면 뭐라고 중심이? 반지름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 꼴로 된 꼴을 원의 방정식에 뭐라 부르겠대? 표준형이라고 부르겠대. 자, 증명 다 했고요. 자, 연습이나 합시다. 중심 몇 콤마면? 반지름 루트 12, 루트 3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4. 도윤아 왜 너는 자꾸 말을 안 해? 뻥긋뻥긋 해야지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조용히만 해 중심. 마이너스 3,9. 반지름. 아치 잘했어. 그래서 내가 안심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유해건 씨 식만 들어봤어.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렇지. 재현 씨 한번 만들어볼까요? x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제곱은 25. 그렇지. 잘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얘까지 하고 쉬었다 갑시다. 2번까지 해야죠. 자, 다시. 자, 우리가 앞서서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 기울기랑 한 점 필요하다고 했었죠. 특히 y절편 뭐 이런 거, 곡선, 아니 직선 위의 점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재료를 문제를 보고 있나 없나 해가지고 막 우리가 식 만들고 했었던 거잖아. 네. 그럼 이제 너네가 결론을 내려봐. 당연히 처음에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정리하는 거지.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랑 뭐가 있어야겠어요? 한 점이 아니고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알면 이제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제 중심과 반지름에만 목숨 걸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첫 번째 문제. 뭐는 있네요. 중심 써있죠. 원점이라고. 자, 근데 뭐를 모르네요. 기울기가 왜 나와요? 뭐에 그래 이 새끼들 이거. 기울기는 1차원에서만 쓰는 겁니다. 아 이게 그 매년 애들이 똑같구나 이거는. 애들 맨날 헷갈려. 중심을 중점이라고 부르고 반지름을 기울기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다 똑같네요 패턴이. 다시 반지름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럼 그것만 R로 문자로 둘 겁니다. 그러면 식을 일단 만들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R만 구하면 되니까 문자 몇 개만 구하면 돼. 식 몇 개 필요해. 근데 여기 뭐래? 마이너스 3,4를 지난데 뭐 할 수 있어? 하면 되겠지. 그럼 대입하면 9 더하기 16이니까 r제곱이 그래서 답이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다음 갑시다. 2번은 자 너네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점 A랑 B가 있는데 그게 뭐래요? 지름의 양끝점. 지름의 양끝점. 지름의 양끝점이란 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원이 있어. 원이 있고 지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지름에 대해서 여기 양끝점 보이죠? 이게 지금 이 말이라는 거야. 이게 A, B란 소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 A가 몇 콤마 몇이고 B는 자 그럼 다시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 중심 반지름이지. 반지름 중심이다. 둘 다 알아요 현재? 둘 다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근데 다시 이 A, B가 뭐예요?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지름이 원의 중심을 딱 여기다 찍게 된다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서로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럼 이 중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점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중점 합시다. 몇 콤마 몇이니? 일단 3 콤마 x끼리 더하고 반띵하고 y끼리 더하고 반띵하면 9까지 되겠죠. 자, 이게 중심을 찾는 방법이에요. A, B가 뭐일 때? 지름일 때. 자,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되겠어요? 반지는 어떻게 찾을래요? 두 점 사이 거리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x끼리 빼고 제곱하면은 4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하면은 1 되겠죠? 그래서 5가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3제곱 더하기
y 빼기 9제곱이 5라고 식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여기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또 많이 한 것 같네요. 문제 뭐 구하래? 원의 방정식. 그럼 원의 방정식 구하려면 뭐가 뭐랑 뭐야 뭐랑 뭐가 필요한 거야? 중심. 반지름. 자, 그럼 중심은 일단 임의로 놨지. 네. 뭐는 언급이 없네. 반지름. 알로 놓겠지.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문자가 몇 개 이겨? 구해야 되는 게 두 개지. 네. A랑 R이지. A랑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할까? 2개. 근데 몇 개의 점을 지나냐? 2점이. 몇 번? 아우 힘들어. 몇 번 대입할 수 있냐? 2번. 식이 몇 개 넘기냐? 2개. 끝났겠죠 문제가? 네. 그러니까 풀기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게 뭐야? 계속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거죠. x 빼기 a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1,1이랑 3,1을 대입하면 되니까 1,1부터 대입해서 분배하자. 3,1도 대입하자. 됐니? 네. 두식 뭐 해버릴까? 빼요. 빼요. 그럼 4a 마이너스 8은 0, a는 2. 2 대입하면은 4, r제곱이 몇? 2. 따라서 원방은 x 마이너스 2제곱 y제곱은 2.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 구하는 연습을 지금까지 했답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얘기해야 돼요. 근데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건 맞아요. 지금 앞으로 웬만하면 계속 쭉 뭐냐면요,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 중에서 조금 특별한 상황인 거야. 그게 제목에 적혀 있어. 뭐래? 좌표축에 접한다. 좌표축은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지? 2개. X축이 있고 Y축이 있지. 네. 그래서 유형이 3개야.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Y축에 접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X축, Y축 둘 다 접하는 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형이 3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너네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설명 보기 전에 쌤하고 연습 좀 잠깐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이 하면 훨씬 더 좋으니까. 자, 좌표축을 일단 그려줍시다. 자, 그럼 무슨 축에 접하는 원부터 해볼까요? X자요. 싫어. X축에 접하는 원부터 해볼게요. 그럼 그림상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네.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이야. 야, 그러면 얘들아, 이게 무슨 선이 되는 거냐? 그치,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접선이 되는 거지. 야, 그러면 얘들아, 너네 접선의 성질 아니야? 수직. 중심에서 접점을 향하여 선을 이으면 수직이 된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근데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랑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반지름. 반지름. 그냥 중심 반지름이라고 해줘. 두 글자, 세 글자 순으로 해줘. 반지름 중심 마음에 안 들어. 뭐라고? 자, 그래서 중심을 우선 A, B라고 잡을 거야. 그러면 이때 반지름은 이 파란색 길이가 반지름이지. 네. 근데 그걸 얘랑 엮어봐. A. 무슨 좌표랑 똑같을까? 이 반지름의 길이는? Y죠. Y좌표랑 길이가 똑같겠지. 이해됐니? 그럼 이 길이가 반지름이 결국 뭐인 거니? B인 거지. 자, 근데 X축에 접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접할 수도 있잖냐.
그럼 이때는 반지름이 뭐가 될까?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이거예요. 이렇듯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무슨 좌표랑 관련이 되는 거야? Y죠. y좌표랑 관련이 된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용 보자. x축에 접하는 원이면은 반지름은 중심에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다고? Y죠. y좌표랑 관련이 있다고. 근데 무슨 기호 있어? 네. 왜냐면 반지름은 음수나면 되니까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그래서 중심이 a, b면은 반지름이 뭐다? 절대값 b인 거고, 그걸 식으로 만들면 아래처럼 쓰면 된다. 요건 외울 필요 없다. 너네가 기억할 건 이거야.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뭐인 거야? y인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다시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y인 거야. 아,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절대값 Y. 그냥 y라고 해줘. 중심이 아니 왜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게 많아서 그래 지금. 중심이 아니라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y인 거야. 왜냐면 이걸 이렇게 외우잖아. 중심이 y축이면 뭐겠어? 반지름이 x라고 이렇게 반대로 바꿔서 이제 외울 거거든. 다시 중심이 x면 뭔 소리야?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Y. 얘거나 뭐라고? 아니 둘다 뭐라고? 5가 x축에 접하면 중심이 y라고요? 뭐가 y라고요? 반지름이 y라고요. 반지름이. 다시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얘건 뭐라고요? 구하서 시끄러워서 다 알았다. 내가 이겼어. 세 번에 자 이제 y축에 접하는 원을 해보자. y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생겼지. 네. 그렇다 하자. 이 정도면 됐지? 자 그럼 여기 중심을 a, b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이때는 x축에 y축에 접하니까 요게 반지름이 되겠지. 네. 근데 이게 결국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는 거야? X. x좌표랑 관련이 있는 거 확인되니? 네. 그래서 뭐야?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x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예요?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x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럼 식 다 이해돼요? 그럼 반대로 반지름이랑 중심의 y좌표랑 같았어. 그럼 이 원은 어느 축하고 접하는 상태야? 다시 얘기할게. 반지름이랑 중심의 y좌표가 같았어. x축에 접하는 상태인 거야. 이해되니? 구분돼? 네. 자, 반지름이랑 중심의 x좌표랑 같았어. 어느 축에 접하는 거야? Y. y축에 접하는 원이었던 거야. 왜냐면 실제 문제는 그렇게 중심이랑 반지름을 알려준 상태에서 관계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럼 아까 여기 없군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자 지금 우리가 x축에 접하는 거 있고 y축에 접하는 거 있죠? 네. 마지막이에요. 둘 다예요. 자 이것도 그림 그리면 쉬워요.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려봐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원을 그려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지. 그러면 여기서 접선이 두 개가 등장하는 거고 접점도 두 개가 등장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때 조금 특별해. 앞에랑 좀 달라. 얘는 반지름을 문자로 두잖아. 그럼 얘가 R이면 얘도 R이어서 중심이 R, R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아까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할 때 뭐였어? 중심을 가지고 반지름을 표현했지. 네. 근데 XY축 동시에 접할 때는 뭘 가지고? 반지름을 가지고 중심을 표현하게 되는 거야. 반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반지름 알면 중심을 표현할 수가 있어서. 근데 얘는 지금 보면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해? 그래서 R, R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도 있겠지.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 되는 거야. 자, 쉽게 보는 방법이 있어. 1사분면이니까 풀풀이죠. 그래서 R, R. 2사분면은 마풀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R, R. 여기 3사분면이지. 그럼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여기는 R, 마이너스 R. 이렇게 나오겠죠. 그 얘기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즉 외울 필요 있다 없다? 나 됐습니까? 자, 다시 정리합시다. 마지막으로 X축에 접하는 원이 나왔다. 반지름이 Y. 반지름이 Y다. Y축에 접하는 원이 나왔다. 반지름이 X.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반지름에서 중심이야? 중심에서 반지름이야? 반지름에서 중심이다. 자, 하나만 연습하자. 2사분면에서 X축, Y축 동시에 접한대. 그때 중심이 말, R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럼 연습해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4번까지만. 자, 괄호를 봅시다. 자, 또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우린 특수하게 좌표축에 접하는 상태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원하고 뭐가 같대요? 중심이 같다라고 돼 있죠? 네. 자, 그럼 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중심이 얘랑 똑같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중심이 몇 콤마 몇이네? 그리고 나서 어디 축에 접한대? 그럼 반지름은 3인 거죠? 반지름이 Y였으니까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 10 구하면 x 빼기 5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제곱이 9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이번엔 두 점을 지나고 어느 축에 접한대? 자, 우리는 뭐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표라 했지.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랑 뭐를 알아야 된다 했어요? 중심 반지름이었죠. 근데 지금 중심 얘기했어요? 반지름 얘기 됐어요? 전부 다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먼저 문자로 잡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어느 축에 접한다고 했네? 반지름은 X, 즉 A를 쓰면 되기는 거겠지. 물론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절대값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식 만들면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제곱이 a제곱인 거 이해되나요? 문자 몇 개? 식 몇 개? 주어진 점 몇 개? 데이 몇 번? 그러면 문자 몇 개? 식 몇 개? 식 몇 개 구할 수, 문자 몇 개 구할 수 있어? 끝났죠?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시 연습. 중심이 y는 x-2 위에 있대요. 중심은 몇 콤마면? 중심이 직선 y는 x-2 위에 있대요. 중심은 몇 콤마면? a, a, 2라고 잡아야겠죠? 그러면서 어느 축에 접한대? 반지름은? 그렇죠. 그냥 y라 하세요. 자, 이번에 자 이제 마지막 몇 콤마 몇 지나면서 그럼 x축 y축 뭐래? 자, 아야 씨, 바로 씨.
자, 그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그 뒤에 거는 차치하고 생각해봐. 우리가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종류는 몇 개가 있을까? 이게 4개가 있어. 왜냐면 1사분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 2사분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 3사분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 4사분면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지금 제가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그럼 넷 중 하나인 거 아니야. 근데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된대? 1,2 그러면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밖에 없을까? 1,3 이유가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1사분면 점을 지날 수 있어 없어? 없어. 1사분면 점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지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2 즉 1사분면 위에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1사분면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중심이 뭐가 되는 거야? r, r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x-r제곱 더하기 y 빼기 r제곱을 r제곱으로 두자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얘가 몇 콤마 몇 지난다고? 1,2 그럼 대입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요 설계 잠깐 간단하게 보자. r에 대한 몇 차씩 나오니? 그럼 r이 몇 개 나오겠어? 2개. 근데 r이 반지름이죠. 네. 반지름이 몇 개 나온다는 거예요? 2개. 그래서 두 원의 반지름 길이 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r 구해요. 안 구하고 근각에서의 관계로 푸는 거예요. 근각에서의 관계로 푸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 식만 정리하면 되겠다. 자, 2차원부터 찾자. r제곱, r제곱, r제곱이니까 이항시키면 r제곱이겠죠?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4r이니까 마이너스 6r 되겠죠? 반지름 길이에 뭘 찾자고 했어요? 하. 그러면 상수항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답 바로 6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두 분의 합이니까. 물론 이거 상수항까지 계산해서 인수분해 됩니다. 하지만 두 분의 합이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반지름이 2개 나온다는 건 원이 2개 나온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하나가 쪼매랗게 생긴 원이 하나 있는 거고 하나가 크게 접하는 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2개 있었던 거야. 이해됐지? 이 그림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잠깐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이제 끝냅시다. 원은 구할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필요한 재료가 결국 뭐다? 중심 반지름이었죠? 그래서 오늘 처음 했던 게 중심 반지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유도를 했죠. 네, 그래서 만드는 법도 했고 지름의 양끝점이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 했었죠. 원하고 지름의 양끝점이라 했을 때 지름의 양끝점을 A, B라고 하게 된다면 이 상태에서 중심을 어떻게 구했어요? 중점 이용해서 구했고 반지름은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가지고 구했죠. 중심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좌표축에 접할 때였죠. X축에 접하면 뭐가? 반지름이 Y, Y축에 접하는 원이면 반지름이 X.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뭘 가지고 식을 만든다? 반지름을 가지고 식을 만든다고 했죠?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자, 정리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봅니다. 네, 그래서 쌤이 그 8월 5일까지 숙제라고 해서 쭉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네, 요거 오늘 배운 데까지 다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 잘 해주시고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